내용들 간단하게 리마인드 하면서 자, 오늘 수업 내용 같이 나가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지금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DFA, NFA.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오토마타는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 요 다섯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어떤 오토마타가 DFA냐 아니냐는 자, 델타 펑션의 정의 형태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델타 펑션이 자, 특정 상태에서 특정한 입력 심볼을 보고 나오게 되는 상태가 하나인 경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든 델타 펑션이 구현이 되어 있는 것들 DFA라고 이야기했고요. 모든 상태, 모든 입력 심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상태로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completely specified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리고 델타 펑션은 자, 상태와 하나의 입력 심볼에 대해서만 이제 정의가 됐던 건데, 이걸 하나의 입력 심볼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입력 심볼로 좀 확장하는 자,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심볼 하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 스트링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확장하는 내용들 배웠고요. 자, 이거를 토대로 자, 오토마타가 인식하는 언어 LM을 디파인을 했었죠. Q0 상태에서 입력 심벌을 보고 그 최종적인 결과가 종결 상태에 포함되는 이러한 스트링 X들의 집합을 우리가 LM, 오토마타 M이 인식하는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델타 펑션 트랜지션 테이블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스테이트 또는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스타트 상태에 대한 레이블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자, 종결 상태. 종결 상태는 뭘로 표현한다? 동그라미 두 개로 표현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델타 펑션은 상태와 상태를 아크로, directed 아크로 연결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잘 알아두시고요. 자, 아주 심플한 알고리즘 여러분들 공부하셨어요. 자, deterministic finite automata 가지고 어떤 스트링을 자, 오토마타에 의해서 인식시키는 자, 이러한 과정들 살펴봤고요. 델타 펑션들을 계속 시퀀셜하게 적용시키는 과정이죠. 자, NFA는 출력 상태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태들의 조합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NFA. 자, 그래서 이렇게 트랜지션 테이블에 보게 되면 DFA랑 구별이 되는 게 하나의 상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상태가 나온다. 이게 NFA고요. 자, NFA가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똑같이 터미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터미널 시퀀스, 다시 말해서 스트링을 인식하기 위해서 델타 펑션을 확장하게 되면 Q 상태일 때 시그마 스타를 입력받고 상태는 E의 Q, Q의 이제 조합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스트링의 어떤 원소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적용하기 위한 이 델타 펑션 정의가 보시는 것과 같이 예전에 델타 펑션이었다면 DFA였다면 우리가 Q 상태에서 X를 보고 이 결과 상태를 나머지 심벌에 대입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DFA를 표현을 해줬는데 자, 이렇게는 안 되고 자, 여기에 나오는 상태가 이제 결국 P죠. 요 P 상태의 디피니션이 보시는 것처럼 자, Q 상태에서 X를 보고 출력이 되는 상태들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오는 요 P가 여러 개의 상태들이 올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 대해서 나머지 입력 심벌을 대입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자, 원래는 이제 Q하고 시그마 스타로 시작했던 게 그 다음번에는 자, Q의 조합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뭐가 다시 정의가 돼야 되냐면 두 번째 자, 델타 펑션 E의 Q에 대해서 시그마 스타를 분석하는 델타 펑션이 정의가 돼야 되고요. 이 녀석의 출력 결과는 역시 E의 Q 승입니다. 그래서 P1, P2, PK가 이제 X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고요. 이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정의에서
자, 델타 펑션 P1X 유니온 델타 펑션 P2X 유니온 이렇게 해서 델타 펑션 PKX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델타 펑션을 적용한 거를 다 이제 합집합하는 게 NFA에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 그 델타 펑션의 의미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다 따져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심벌의 오토마타에 의해서 인식이 된다. 특히 NFA다. 자, 그거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자, 최종적으로 나온 상태 집합 최종적으로 나온 상태 집합 그리고 종결 상태 집합에 대해서 자, 교집합이 존재하느냐 양쪽에 모두 존재하는 그런 상태 P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인식이 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뭐 Q0에서부터 10, 11 쭉 분석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게 Q1, Q3, QF라고 했을 때, 자, 이 오토마타의 종결 상태가 만약에 QF였다라면, 자, 인터섹션의 결과가 엠프셋이 아니죠. 자, 따라서 인식이 된다. 자, 만약 교집합이 없다, 그러면 인식이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약간 지금 밀렸는데 Q0 상태가 시작 상태고요. 뭐였죠? 10, 11. 1을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 상태가 Q1, Q3. 자, Q1, Q3에 대해서 다시 0을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 상태가 자, Q1, Q2, 그 다음에 empty set이네요. 이 경우에 대해서 지금 모두 다 지금 고려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1을 보게 되면 Q1, Q3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가 Q1일 때 Q1, Q3, 자, Q2일 때 empty set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리고 101 맞죠? 자, 1을 보게 되면 Q1, Q3가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Q3에서 F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11, 1011이라는 어떤 스트링을 쭉 봤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상태가 자, 패스를 Q0,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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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을 탈 수 있고요. Q0,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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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를 탈 수 있고 Q0, Q1, Q1, Q3, QF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식이 가능한 패스는 뭐다? 패스. Q0, Q1, Q1, Q3, QF. 자, 요 패스만 인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떤 그 정확한 패스를 알기 위한 어떤 그 트리를 우리가 상태들의 입력 심벌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트리들을 쭉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자, Q0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상태의 개수와 같습니다.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경우는 자기가 존재하는 전체 상태의 개수가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도 역시 각 노드에 대해서 상태의 개수만큼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트리의 depth는 누구에 의해서 디파인이 되나요? 스트링의 길이에 대해서 디파인이 되죠. 스트링의 길이만큼 depth가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자, 각각의 상태들을 쭉 연결시킨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m의 n승 노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고리즘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Q1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거 인식 불가능한 그러한 패스고 중간에 방향을 틀어서 Q3, QF로 가야지 인식이 되는 그러한 특징들. 그리고 모든 경우를 다 찾아봐도 인식이 되는 패스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인식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NFA를 DFA로 바꾸는 내용들도 여러분도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 NFA는 뒤에서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자, 이게 그 어떤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부터 NFA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수월해요. 기계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리얼월드 모델링 하는데 아주 적합한데 문제는 이게 아까 봤던 것처럼 복잡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효과적인 DFA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다행히도 뭐가 존재한다?
모든 NFA와 동등한 DFA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자, NFA가 주어지면 DFA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다? NFA는 Q가 존재할 때 2의 Q 승계로 확장이 되죠. 그래서 Q하고 시그마 스타를 보게 되는 요 델타 펑션이 쭉 진행을 하다 보게 되면 자, 델타 펑션 2의 Q 승계의 시그마 스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게 NFA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NFA를 DFA로 바꾸는 핵심 아이디어는 뭐다? 이거 지난 강의 동영상에서 나왔을 텐데, 자, 이 2의 Q 승계를 자, 새로운 상태로 간주한다. 2의 Q로 표현되는 모든 부분 집합들을 각각의 독립적인 상태로 간주를 하고요. 그 상태들의 집합으로 우리가 Q'을 만들면 자, 비록 상태의 개수는 늘어나더라도 NFA가 아니라 DFA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로 이제 NFA를 이제 DFA로 컨버팅하는 그런 내용들 이제 살펴봤고요. 자, 예제들도 한 번씩 해보셨을 테니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NFA를 우리가 DFA로 컨버팅을 하다 보면 어떠한 경우가 생기냐 하게 되면 자, 요 예제처럼 자, 요 B 상태가 inaccessible state에 해당이 됩니다. 도달 불가능한 상태. 어디서부터? 스타트 상태에서부터 어떤 입력 심벌을 보더라도 요 B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자, B 상태로 갈 수가 없는 스타트 상태에서부터 도달이 불가능한 상태는 오토마타에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날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효율적인 오토마타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NFA를 DFA로 바꿨지만 자, 옵티멀하게 된다라면 훨씬 더 상태 수가 리듀스도 시키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는 NFA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 왜냐? 도달 불가능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 아이디어에서부터 파생이 돼서 자, 원래 우리가 처음 배웠던 거는 NFA를 DFA로 컨버팅을 하게 되면 자, Q 상태들을 2의 Q 승계로 만들고 2의 Q 승계에 대해서 자, 2의 Q로 표현이 되는 각각에 대해서 입력 심벌에 대해 각각 델타 펑션들을 다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테이블 사이즈가 Q의 개수와 시그마의 개수로 표현되던 거를 NFA를 DFA로 바꾸면서 2의 Q 승계와 시그마의 개수로 테이블 사이즈가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고 났더니 뭐가 존재했죠? inaccessible statement가 inaccessible state가 존재했죠.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날리려고 보니까 이게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예 DFA로 컨버팅을 할 때 누구에 대해서만 고려를 해주느냐? accessible state에 대해서만 고려를 해준다. 그래서 무조건 E의 Q로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 상태에서부터 자 나오게 되는 상태들 Q1, Q2, Q1, Q3 그러면 그 다음번에 Q1, Q2에 대해서 작업을 해주고 Q1, Q3에 대해서 작업을 해주고 새롭게 추가된 Q1, Q2, QF에 대해서 작업을 해주고 자, Q1, Q3, QF 새로 추가가 되죠. 새롭게 추가되는 상태들. 자, 그래서 스타트 상태에서부터 이렇게 전이가 가능한 상태들만 우리가 고려를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뭘 만들 수 있다? 네, DFA를 만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빠르게 정리하고 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이제 입실론 NFA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NFA 중에서 입실론 아크가 존재하는 어떠한 특정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가는데 심벌을 보지 않고
원래 그 NFA도 그렇고 DFA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인풋 버퍼 A, B, C가 있으면 자, 뭐 A를 보고 다음 상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커서가 한 칸 움직여 가지고 뭐 B를 보고 다음 상태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자, 입실론 NFA는 이렇게 A, B, C가 있고 커서가 있을 때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입실론 아크가 있다. 그러면 커서를 움직이지 않고도 입력 심볼을 읽지 않고도 상태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런 상태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입실론 NFA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실론 NFA의 다른 데도 그렇지만 입실론이 들어가면 굉장히 좀 복잡해져요. 특히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제 입실론 다루게 될 텐데 입실론이 들어가면 계속 복잡해집니다. 요 엡실론 NFA는 좀 따져야 될 게 많아지죠. 그래서 요 엡실론 NFA를 우리가 DFA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계산이 뭐다? 엡실론 클로저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엡실론 클로저는 뭐냐면 자, 내가 어떤 특정한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와 동급의 상태, 동등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가령 내가 S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태가 S인데요. 현재 보고 있는 상태가 S인데 S에서부터 입실론 무브가 가능한 그러한 상태들이 있다. A, B, C. 그럼 현재 내가 S 상태더라도 입실론 무브가 가능한 상태가 A, B가 있기 때문에 자, 내 입장에선 지금 요 S, A, B 요 세 개의 상태가 지금 서로 다 동등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 대해서 다른 입력 심벌들을 받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걸 계산해 주는 게 입실론 클로저라고 했고요. 자, 이 입실론 클로저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입실론 NFA를 DFA로 바꿀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꿔서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과 같이 훨씬 더 효율적인 DFA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자, 혹시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조금 더 보강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자, 뭐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 질문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마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질문이 막 생길지도 몰라요. 왜 그럴 거냐? 기출 문제를 제가 B클래스에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또 이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 우리 시험 방식은 그 지정된 시간에 다음 주 금요일 지정된 시간에 여러분들 그 구글 폼에 접속하셔가지고 비대면으로 보게 되고요. 시험은 오픈북으로 보게 됩니다. 오픈북으로 보게 돼요. 대신 어, 여러분들끼리 대화를 주고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고요. 만에 하나 컨닝으로 의심이 된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의심이 되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다 성적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은 충분히 잘 활용하셔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의견을 주고받는다던가 이런 일들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실론 NFA를 DFA로 바꿔내는 또 여기서의 핵심은 클로저, 입실론 클로저 계산하는 게 핵심이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룰 게 오토마타의 이제 최소화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스캐너 같은 프로그램으로 만들게 되면 자, 이게 그 동일한 어떤 그 언어를 인식하는 오토마타라고 하더라도 이 오토마타가 최적화되어 있는지 아닌지 자, 요거를 따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적화되어 있는 오토마타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사용하는 메모리 양도 줄어들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요 스캐너의 동작 효율성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토마타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오토마타 M은 우리가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상태 Q는 우리가 뭔가 좀 건드려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스테이트 머지, 스테이트 미니미제이션하고 이제 관련된 얘기인데 Q는 우리가 건드려 볼 수 있고요. 시그마는 이게 알파벳 심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죠. 이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 델타 펑션은 Q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 같이 엮이게 되고요. Q0는 Q의 디펜던시가 있고 F도 Q의 디펜던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드려 볼 수 있는 게 Q하고 델타 펑션이 이제 메인이 되겠습니다. 오토마타를 이제 줄인다라고 하면. 안 그렇고 만약 다룰 수 있는 입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알파벳 수를 줄일 수 있다. 그것도 뭐 그거대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프린터블 캐릭터 같은 것들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허용을 하죠. 자, 아무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상태를 최소화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개념이 이제 distinguish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distinguish라는 개념이 뭐냐? 자, 어떤 의미의 스트링이 있어요. 시그마 스타에 포함이 되는 어떤 의미의 스트링. 자, 요 의미의 스트링이 있을 때, 자, 이 스트링이 Q1과 Q2를 서로 구별짓는다, 구분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동일한 스트링을 Q1에서부터 입력받아가지고 나오게 되는 최종 상태가 Q3, 그리고 Q2에서부터 입력받아가지고 나오게 되는 최종 상태가 Q4일 때, 다시 말해서 Q1에서 내가 1년의 과정들을 쭉 거쳐가지고 오메가만큼 보고 Q3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Q2에서부터 쭉 오메가만큼 보고 Q4에 도달했어요. 자, 근데 하나는 종결 상태고 하나는 종결 상태가 아니다. 라면 동일한 어떤 스트링들을 보고 하나는 종결 상태로 갔고 하나는 종결 상태로 안 갔기 때문에 Q1하고 Q2는 다른 상태다라고 우리가 구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 우리가 Q1에서 오메가를 보고 종결이 됐는데 Q2에서도 오메가를 보고 종결이 됐어. 그러면 이 두 상태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태로 취급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부터 이 스테이트 미니미제이션의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구별이 불가능한 상태들을 하나로 취급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하나 이제 연구 개발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equivalence relation이 되겠습니다. 이 equivalence relation은 기본적으로 파티셔닝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자, 전체 집합 Q에 대해서 각각 클래스들을 계속 구별을 해줘요. 구별을 해가지고 서로 더 이상 구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모이기 전까지 계속 파티셔닝을 합니다. 상태들을. 자,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퀴버런스 릴레이션 알고리즘 첫 번째. 자, 전체 상태 Q를 자, 종결 상태와 종결 상태가 아닌 것으로 구별을 한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Q에 우리가 종결 상태 집합과 아닌 녀석들이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쪼개져요. 쪼개집니다. 자, 마치 학생들을 커플과 솔로로 이렇게 쪼개는 것처럼 이렇게 딱 구별을 짓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인가요? 암튼 종결 상태와 비종결 상태를 이렇게 쭉 쪼개요. 자, 그리고 뭘 하느냐? 자, 입력 심벌에 대해서 자, 서로 다른 클래스로 이동이 되는지를 봅니다. 자, 그래서 만약 서로 다른 클래스로 가게 되면 해당 심벌에 의해서 각각의 상태가 구별이 된다, 디스팅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 2번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워스트 케이스는 뭐냐면 그 하나짜리 상태들로 다 각각이 구별되는 게 이제 워스트 케이스고 그 전에 보통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의 개수가 n개였다. n개였으면 요 그 equivalence relation을 계산했을 때 최악의 경우에는 클래스가 n개의 클래스로 나오게 되는 게 최악의 경우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예제 한번 보죠. 여기 스타트 상태가 표시가 안 됐지만 가장 그 빠른 A를 우리가 스타트 상태로 간주를 하죠. A를 스타트 상태로 간주를 하고 자, 종결 상태, 비종결 상태를 봤더니 자, 전체 상태가 A하고 F 종결 상태, 나머지 B, C, D, E 비종결 상태 이렇게 구별이 되네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그 하는 것들 쭉 확인을 해보세요. 이거 쭉 따라서 여러분들 하시기 바래요. 자, 보시는 것처럼 A하고 F 그리고 1번 클래스 자, 2번 클래스로 자, B, C, D 좀 옆에다 썼는데 다시 할게요. 여기다 밑에다 쓰죠. 1번 클래스 A, F 2번 클래스 B, C, D, E 자, 아까 보셨던 그 equivalence class, equivalence relation 계산하는 그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계에 의해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상태들에 대해서 입력 심볼 A하고 B에 대해서 어떤 클래스로 이동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A는 입력 심볼 A를 보고 F로 이동을 하네요. 그래서 자, 1번 클래스로 이동하고요. B를 보고 B로 갑니다. 2번 클래스. F는 A를 보고 A로 가니까 1번 클래스. 자, B를 보고 2로 가니까 2번 클래스. B를 보고 2로 가죠. 자, B는 어떤가요? B는 A를 보고 2. 자, 2번 클래스. B를 보고 역시 2번 클래스로 가네요. C는 A를 보고 자기 자신 2번 클래스. B를 보고 F로 가네요. F로 가니까 1번 클래스. 자, D는 A를 보고 자기 자신 2번 클래스. 자, B를 보고 A. 자, 1번 클래스로 갑니다. 자, E는 A를 보고 B로 가죠. 그 다음에 B를 보고 C로 갑니다. 자, 다 2번 클래스로 가네요. 자, 볼까요? A하고 F는 어떤가요? 1번 클래스는 모든 원소들이 A를 보고 다 1로 가고 B를 보고 2로 가니까 구별이 안 돼요. 파티셔닝을 안 하고요. 자, 요 2번 클래스는 어떤가요? B, E하고 C, D가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죠. 누구에 의해서? 요 B, 입력 심볼 B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파티셔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다시 1번 클래스 AF, 자, 2번 클래스 BE, 3번 클래스 CD, AB. 자, A는 어떤가요? A는 A를 보고 FB로 가죠. FB로 가니까 1번, 2번. F도 A, 2로 가죠. 1번, 2번. B는 어떤가요? B는 A를 보고 자, 각각 B하고 2로 가니까 2번, 2번. 자, B를 보고는 CD로 가네요. 3번, 3번. CD, A를 보고 자기 자신. 자, B를 보고 AF로 각각 가니까 1번, 1번입니다. 자, 이제 어떤가요? 더 이상 구별이 되나요? 또 구분이 되는 게 있나요? 구분이 되는 게 없죠. 예, 여기서 이제 파티셔닝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의 이 상태 개수는 6개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상태 가지고 우리가 오토마타를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6개가 3개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델타 펑션은 보시는 것처럼 트랜지션 테이블로 되고요. 자, 요 클래스 가지고 새로운 상태 이름을 만든다라고 하면 1번 상태, 종결 상태죠. 스타트고요. 자, 2번 상태, 3번 상태 이렇게 존재하고요. 1번에서 A를 보고 자기 자신, B를 보고 2번, 2번에서 A를 보고 자기 자신, B를 보고 3번, 3번에서 A를 보고 자기 자신, 자, B를 보고 1번 상태로 전이하는 자, 이런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퀴버런스 릴레이션 계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클래스를 종결, 비종결로 구별을 하고 각각의 입력 심벌에 대해서 파티셔닝이 되는지 계속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당 내용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간다. 자, 심연 씨 계시나요? 심연 씨? 자, 심연 씨. 자, 어때요? 이퀴벌런스 릴레이션 계산하는 거 잘 이해가 되시나요? 더 공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 말고. 네, 아주 심플하게 OX로 하면 어떤가요? 어, 자신 있는 대답 좋습니다. 예. 자, 아무튼 요 내용들 한 번씩 여러분들 쭉 따라서 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의 녹화되고 있죠? 녹화되고 있어요. 녹화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나요? 활용 안 하는데 제가 괜히 녹화하는 건 아니죠? 어떤가요? 녹화 동영상 잘 쓰고 계시나요? 예, 좋아요. 자, 그래서 아마 나중에 다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쭉 보시면 좋겠고 보시다가 혹시 뭐 이렇게 농담 같은 거 하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지쳤을 때 그런 농담 한 번씩 들으면 다시 기운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아까 내용에서 이어지는 거고요. 상태수를 최소화해서 오토마타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모든 inaccessible state를 다 제거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equivalence relation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순서 바꾸는 게 훨씬 더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그 equivalence relation을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상태로 이렇게 쭉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상태도 이렇게 머지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머지된 것들 중에서 스타트 상태에서 접근이 안 된다. 접근이 안 되는 상태가 있으면 그거 나중에 다시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괜히 한 게 되죠. 항상 먼저 자, 모든 상태를 접근 가능한 상태들로 만들어 두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도달 불가능한 상태들을 다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equivalence relation을 계산해주고 자, 그렇게 해서 Q 프라임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델타 펑션도 새롭게 정의하고 Q0도 새롭게 정의하고 F 프라임도 새롭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요 정의하는 과정은 우리가 방금 전에 요거 가지고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상태 집합을 이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태수를 최소화를 하고 나면 우리가 오토마타에 하나의 속성을 더 붙여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이제 reduced DFA, reduced automata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상태 집합 Q에 도달 불가능한 상태가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상태는 다 accessible state여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상태 집합 Q의 각각의 상태들이 모두 다 구별 가능한 상태여야 된다. 구별 가능한 상태여야 됩니다. 구별 불가능한 상태가 없어야 돼요.
결국에는 이 알고리즘 액세시블 스테이트 위주로 계산, 자, 이퀴버런스 릴레이션 계산, 요걸 다 하고 나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리듀스드 DFA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상태수를 아주 최소화한 이런 그 오토마타가 나오게 되면 비로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휘 분석기 같은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최적으로 동작을 하겠죠. 실제 스캐너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Reduced DFA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를 다시 하나 보면서 리마인드를 하도록 하시죠. 자, 여기 지금 A에서부터 F까지 6개의 상태가 있고요. 입력 심벌 0, 1, 스타트 상태 A. 자, 그리고 종결 상태 EF가 있네요. 자, 그래서 먼저 in accessible state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보게 되면 A에서부터 B, C 가고요. B, C가 각각 E, F, A를 가네요. 그래서 E, F도 포함이 되고, E, F가 D, F, E로 가니까 D도 포함이 되네요. 모든 상태가 전부 다 accessible state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quivalence class, equivalence relation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종결과 비종결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0, 1이 입력이니까 A 클래스라고 할까요? A 클래스. A, B, C, D. B 클래스. E, F.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0, 1. 자, A에서 0을 보면 B, C로 가죠. B, C로 가니까 다 A, A. 자, B에서 0, 1을 보면 E, F로 가네요. B, B. C에서 A, 0, 1을 보게 되면 A, A. 자, D에서 0, 1을 보게 되면 F, E네요. F, E, B, B. 자, 그리고 B 한번 볼까요? B를 한번 보게 되면 E, F. 자, E는 D, F로 가니까 A, B. F는 D로 가니까 역시 A, 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티셔닝이 되겠네요. 그러면 A는 A, C, B는 자, B, D. 자, 그리고 C는 E, F 클래스로 만들게 됩니다. 자, 0, 1. A는 B, C니까 B하고 C로 가죠. B하고 C로 가니까 각각 B, A가 되겠고요. C는 어떤가요? AA네요. 자, 그다음 BD는 어떤가요? BD, BD는 자, EF, FE. 자, 그래서 모두 다 C로 가네요. 자, EF는 D, 0일 때 D로 가고요. 0일 때 D로 가니까 BB. 자, 1일 때 FE로 가니까 CC. 자, 누가 구별이 되죠? 이렇게 구별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나눕니다. A는 A, B는 C. 자, C는 BD. 자, D는 자, EF. 소문자로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0하고 1에 대해서 파티셔닝을 계산해 줘요. 근데 사실 요 A하고 B 클래스는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없냐요? 이거 각각의 그 단일 상태밖에 없기 때문에 파티셔닝 할 게 없죠, 사실은. 근데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B, C로 가니까 C하고 B겠네요. 그리고 C는 AA로 가죠. AA.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상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자, 파티셔닝 될 수 있는 거를 보죠. B하고 D. B는 EF. D는 FE. 자, 그래서 A를 보더라도 D. 아니, 0을 보더라도 D, 1을 보더라도 D입니다.
EF는 0일 때 D죠. CC. EF는 1을 봤을 때 FE. DD. 자, 이렇게 구성이 되네요. 그래서 6개의 상태가 4개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4개의 상태. 자, 그래서 이렇게 트랜지션 테이블을 다시 그려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다시 오토마타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시작 상태는 뭐 A 상태 그대로 될 거고요. 요 P 상태, 새로 리네이밍한 P 상태가 될 거고, 종결 상태는 EF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겠네요. 이 녀석이 종결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토마타를 이제 리듀스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할 수가 있느냐?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이용해서 자, NFA, 입실론 NFA를 포함해서요. NFA가 들어오게 되면 이 NFA를 DFA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 공부를 했어요, 알고리즘. 그리고 DFA를 다시 Reduced DFA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으로. 자, 그래서 NFA를 여러분들이 입력으로 두게 되면 우리가 요 녀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프로그래밍으로 할 수가 있는데 시험이 목전에 있으니까 요 과제는 제가 시험 끝나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구현해 보면 정말 좋아요. 아주 재밌고요. 저만 재밌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그 시오레티컬하게 아주 탄탄하게 잘 정의된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그대로 옮겨보는 거 정말 의미가 있어요. 한 번씩 꼭 해보시고요. 자, 이때 신경 써야 되는 게 요 오토마타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오토마타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오토마타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조금 그 난이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로 구성이 되니까 요 각각이 뭐 전부 다 튜플처럼 취급이 되면 될 것 같고요. Q하고 시그마는 다 셋으로 취급이 되면 되겠죠. 자, 델타 펑션은 우리가 어레이로 표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약간 그 늘리는 게 쉽지 않을 거고, 뭐 리스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또는 딕셔너리로 표현되는 것들 이렇게 좀 표현하면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Q0는 뭐 단위로 원서니까 그냥 놔두고 F는 뭐 셋으로.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알고리즘 같은 것들 이용하게 되면 아주 어, 여러분들 모두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듀스드 DFA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 스트럭처 잘 쓰셔야 되는데 이거를 C로 구현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불편하죠. C로 구현한다고 생각하면. 왜냐면 C에는 이런 뭐셋 같은 데이터 스트럭처가 없잖아요. 이거 직접 만들어야 되잖아요. 피곤하죠. 아니면 외부 라이브러리 가져다 쓰던가. 만약 여러분들이 파이썬 같은 걸 쓴다.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알고리즘 중심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과제 나오시면 한 번씩 해보세요. 정말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런 오토마타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몇 가지 클로저 프로퍼티들이 존재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오토마타가 표현하는 언어는 레귤러 랭귀지예요. 레귤러 랭귀지고요. 자, 우리가 랭귀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연산이 유니온, 컨캐치네이션, 스타 이렇게였죠. 자, 어떤 인자들을 대상으로 레귤러 랭귀지에 대해서 유니온 한다던가 컨캐치네이션 스타를 한다던가 또는 오토마타에 대해서 유니온 컨캐치네이션 스타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항상 파이나이트 다시 말해서 레귤러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 세 개의 연산에 대해서는 레귤러 랭귀지에 모두 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레귤러 랭귀지 또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두 개를 합쳐도 결과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인 거죠. 컨캐테네이션에도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스타를 해도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자, 이런 닫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연산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 놓고 우리가 연산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언어가 있는데, 자, 요게 레귤러 그램마를 쓸 수 있으면 레귤러다라는 거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언어를 위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만들 수 있다. 역시 레귤러다라는 거 보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언어를 위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만들 수 있다? 역시 레귤러라는 걸 보장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페이지 뒷페이지는 뭐냐면, 자, 요 L1, L2가 이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에 의해서 이제 인식되는 언어라면, L1과 L2를 유니온한 거 또는 컨캐치네이션한 거, 스타리치한 거 모두 다 파이나이트 오토마톤 랭귀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각각을 처리할 수 있는 누가 존재한다?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증명하는 거는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유니온은 L1, 유니온 L2죠. 그래서 L1을 인식하는 그런 이제 오토마타가 존재하고요. L2를 인식하는 이런 오토마타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두 개를 합cep함하다는 건 뭐냐면, 자, 각각의 첫 번째 오토마타에서 A를 보고 뭐 두 번째 상태로, 두 번째에서 B를 보고 두 번째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새로운 상태를 하나 정리를 하고, 자, 이 상태가 A를 보고 L1 오토마타와 동일한 상태, B를 보고 L2 오토마타와 동등한 상태로 가게 되면 이 전체 오토마타는 L1과 L2를 합cep합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기술한 거예요. Q0를 새로 만들어주고, 자, 새로운 오토마타는 Q1 유니온 Q2 유니온 Q0 여기 다 합cep합한 거죠. 그리고 자, 종결 상태는 F1, F2를 기본적으로 합cep합을 하고요. 입실론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만약 입실론이 있으면 F1, F2 합cep합하고 Q0도 종결 상태로. 왜냐? 자, 우리가 empty string을 인식하는 녀석은 스타트 상태가 종결 상태면, 자, 이게 empty string을 인식하는 아주 심플한 DF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실론이 존재하면 기본적으로 스타트 상태가 종결 상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이 지금 이 그림 내용입니다. Q0에서 A를 보고 가는 상태를 Q1에서 A를 보고 또는 Q2에서 A를 보고 가는 상태로 합집합. 그거를 모든 A 심벌에 대해서 요거를 만드는 거죠. 요거를. 자, 그리고 나머지는 자, 델타 펑션 1, 델타 펑션의 2에 있는 거를 그대로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그대로 다 포함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가 합집합 할 수가 있고요. L1과 L2를 컨캐시네이션 하는 건 뭐냐? 자, L1을 인식하는 오토마타 존재하고 L2를 인식하는 오토마타가 존재하면 L2, L1을 컨캐티네이션 한 거는 자, L1을 쭉 분석을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L2를 분석하러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을 그대로 다 포함을 하되 자, L1의 종결 상태를 날립니다. 종결 상태가 아닌 걸로 일반 상태로 바꾸고요. 자, 이 일반 상태에서 L2의 스타트 상태, 요게 L2가 A를 보고 다음 상태로 갔으면 자, 이 녀석이 A를 보고 동등한 상태로 가도록 델타 펑션을 추가를 해줘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L1과 L2가 연결되는 자, 그러한 오토마타가 나오게 되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 그 내용.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그 시오레티컬하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시면 똑같은 설명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M1, M2가 있을 때 이렇게 A, B, X, Y 각각 0, 1 스타를 인식하는 걸 자, 보세요. B의 종결 상태를 날리고 자, X에서 0을 보고 Y로 가니까 B에서 0을 보고 Y로 가도록 바꾼 게 누구죠? M1, M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L1과 L2의 컨캐치네이션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로.
자, 그럼 L스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가능하죠. 자, 우리가 L을 인식하는 오토마타가 자, 이렇게 존재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L스타는 누구를 인식하는 건가요? 입실론, L의 2승, L의 3승. 자,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누구를 일단 바꿔야 됩니까? 시작 상태가 종결 상태가 돼야 되겠죠. 시작 상태가 종결 상태. 시작 상태가 종결 상태가 돼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종결 상태에서, 시작 상태에서 끝나면 누구 인식하는 건가요? 입실론 인식하는 건가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 상태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원래 종결 상태에서 끝나면 L을 인식하는 거죠. L의 2승을 인식하려면, 자, 요게 한 바퀴 돌아야 돼요.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자, 그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기존 종결 상태에 요 연결되는 엣지를 가진 녀석이 이제 A 심볼을 보고 종결 상태로 간다. 그러면 자, 이렇게 종결 상태로 가는 녀석하고 동등하게 A를 보고 자, 시작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루프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L스타에 대해서도 오토마타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니온, 컨캐치네이션, 스타, 플리니 스타 모두 다 자, 정규 언어, 파이라이트 오토마타에 대해서 닫혀 있다. 닫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다루는 언어가 레귤러 랭귀지다. 레귤러 그램마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또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이 각각이 서로 다 변환이 또 가능해요. 자, 특히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있을 때,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로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스캐너 제너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언어의 명세를 정규편으로 표현하면 이 정규편을 인식하는 오토마타를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일장에서 공부했던 렉스 같은 것들. 요거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 챕터를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렉스 같은 툴들을 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거나 프로그래밍 능력을 계속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게 다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공부, 알고리즘 공부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론하고 프로그래밍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수업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아닐까 싶기는 하네요. 이론과 프랙티스 이게 아주 딱 연결이 되는 그러한 분야예요. 포멀 랭귀지, 컴파일러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레귤러 그램마가 있으면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역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있으면 레귤러 그램마, 오토마타가 있으면 레귤러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션이 있으면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클로저 프로퍼티들 보고요. 마지막에 펌핑 렘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냐? 자,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어요. 좋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아닌 거, 아닌 거하고 생각해 보면, 자, 여기까지면 훨씬 좋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레귤러 그램마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한번 쭉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이번 시간에 다 다루질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우리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시간에 마저 다루고 질의응답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들. 아셨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랜마하고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랜마를 오토마타로, 오토마타를 그랜마로 바꾸는 건 어떻다? 아주 쉽다. 바이스 버사라고 되어 있죠. 그냥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규칙대로 그냥 쭉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그랜마르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자, 그랜마는 VN, VTP, S 네 가지고요. 오토마타는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 제가 그 처음 그 소개를 할 때 그랜마하고 오토마타를 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자, 그래서 넌터널 심벌이 Q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귤렌마가 주어졌을 때 먼저 오토마타로 만들려면 Q를 디파인 해야 돼요. Q 어떻게 디파인 되냐면 넌터널 심벌 다 들어오고요. 추가로 누가 들어오느냐? F가 들어옵니다. 종결 상태. F는 문법에서 없었기 때문에 F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거든요. F 없죠. 그래서 새롭게 추가를 해줍니다. 새롭게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 시그마. 시그마 누구하고 똑같다고 했나요? VT하고 똑같죠. VT하고 똑같아요. 그대로 시그마는 VT가 됩니다. Q0. 스타트 심벌 S가 Q0가 돼요. 여기까지 아주 심플하죠? 아주 심플해요. 자, 네 번째. 종결 상태 집합 F. F는 원래 없었어요. F는 없었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새롭게 추가한 F를 종결 상태로 지정을 해줍니다. 새롭게 추가한 F. 그래서 보편적으로 F가 그냥 종결 상태가 되고요. 자, 어떠한 경우만 조금 더 생각을 해주면 되느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해당 언어의 입실론이 포함이 안 되면 그냥 F가 종결 상태로 되고 끝이에요. 근데 만약 입실론이 존재하면 제가 뭐라고 했나요? 아까 스타트 상태가 종결 상태가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똑같이 종결 상태 집합이 스타트 상태 S와 새롭게 추가된 종결 상태 F 두 가지가 됩니다. 이것도 아주 심플해요. 자, 그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이 5번이에요. 5번. 누구를 만드는 거? 델타 펑션을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왜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다루는 그램마가 레귤러 그램마이기 때문에 문법의 형태는 두 가지예요. A는 A, B 또는 A는 A. 자, 이 두 가지 꼴입니다. 이 두 가지 꼴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A가 AB 형태면 델타 펑션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델타 펑션 A 상태에서 A를 보고 출력 상태가 B다라고 만들어집니다. 되게 심플하죠? 되게 심플하죠? 자, 그래서 모든 이렇게 A가 A, B 스타일에 대해서 다 만들어줘요. 두 번째, 자, 델타 펑션 A 상태에서 A를 보고 여기 뒤에 없네요. 없는 여기 터미널들만 온 경우에는 그럼 여기 뭐 비워놓느냐? 비워놓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새롭게 추가한 F 상태를 넣어줍니다. 새롭게 추가한 F 상태를 넣어줘요. 규칙은 되게 심플하죠? 규칙은 되게 심플해요. 넌터미널 심벌이 붙어 있으면 해당 넌터미널 심벌을 상태로 없으면 종결 상태를 굉장히 심플하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좀 시간이 없으니까 자, 레귤러 그램마로 문장을 생성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어떤 레귤러 그램마 A가 A, B 또는 A가 A. 자, 이런 어떤 규칙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거 우선형이죠. 자, 우리가 스타트 심벌 S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스탑원 데리베이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리고 임의의 센텐셜 폼이 뭔가 만들어졌어요. 임의의 센텐셜 폼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아직 완전한 스트링은 아니고요. 자, 터미널 심볼과 넌 터미널 심볼로 구성된 센텐셜 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V스타.
자, 이 센텐스 폼은 아주 특수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자, 우선형일 경우에 어떤 구조를 갖게 되냐면, 크게 두 개로 구별이 돼요. 앞쪽에는 자, VT 스타, VT 대거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하겠네요. 터미널들이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VT 대거가 되겠고요. 뒤쪽에는 VN이 하나 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쪽에 임의의 스트링들이 나오고요. 임의의 어떤 터미널들이 나오고 터미널 뒤에 non 터미널 심볼이 딱 이렇게 하나 나오게 돼요. 자, 절대로 터미널들의 중간에 non 터미널이 나오는 경우가 없고요. 자, 앞쪽에 non 터미널이 나오고 터미널들이 나오는 경우도 없어요. 우선형이어가지고. 자, 그리고 터미널들이 나오고 non 터미널이 여러 개 나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자, 레귤러 그램마는 오로지 딱 하나의 폼만 가져요. 터미널들이 이렇게 우선형일 때 터미널들이 나오고 non 터미널 심볼이 딱 하나 나오는. 자, 그렇겠죠, 여러분. 이 문법의 구조를 보세요. 문법의 구조를 보세요. A는 A, B에서 계속 데리베이션이 되면 non 터미널 심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어디? 가장 오른쪽에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오른쪽에 딱 하나만 존재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딱 하나만 존재해요. 자, 그러면 이 non 터미널 심볼이 2번 규칙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러면 여기 딱 하나밖에 없는 센텐셜 폼, non 터미널 심볼에 대해서 2번 규칙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데리베이션을 안 한다라는 얘기죠. 요게 터미널 심볼로 딱 바뀌는 순간 더 이상 데리베이션 할 수가 없죠. 없어요. 인식기 입장에서, 오토마타 입장에서도 자, 여기가 뭘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터미널 심볼을 본다라는 얘기는 거기서 더 이상 분석을 안 하겠다. 여기서 종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non 터미널 심볼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상태 전이를 해주는 델타 펑션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터미널 심볼 하나만 보게 되는 경우에는 출력 상태가 바로 종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번 복습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정규 문법이 가지는 이 우선형의 형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스트링이 생성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문법을 생성하고 델타 펑션이 어떤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유사해요. 이렇게 델타 펑션이 심볼들을 하나씩 보고 가는 거하고 정규 문법이 심볼들을 하나씩 생성하는 거하고. 자, 그래서 요 5번 그램마를 오토마토로 바꿀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 부분. 자, 그럼 문법이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기계적으로 다 바꿔낼 수가 있겠죠. 기계적으로 다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러분? 어떤가요? 잘 이해되셨을까요? 자, 항상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박서준 씨. 제가 볼 때마다 기분이 좋네요. 항상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해 잘 되셨을까요? 예. 자, 공부하시고 기출문제 한번 쭉 보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 생기는 거 있으면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나머지 내용 진행을 하고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오토마타를 그램마로 바꾸고 익스프레션을 오토마타를 익스프레션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들하고 수업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금요일 날 시험이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